자, 그때 그 이연주 변호사라고 검찰 짧게 하시다가 나와서 변호사 하신 분이 있어요. 검찰이 충격 먹어갖고 나오신 분인데 그분의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사건은 실체가 없는데 이동재가 그걸 주장해가지고 법무부가 지금 한동훈 감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흐름이나 정황상 그랬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 당시에 조국 장관 수사에 있어서 김어준 총수와 두 사람이 가장 이쪽에 포스트였어. 검찰의 전행을 막아냈던 사람이라고. 유시민 장관을 흠집을 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피하게 되면 공수처는 사실상 물 건너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져야만 되는 상황에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채널A 기자랑 공모를 하는 상황인데 이현주 기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표현해서 지금까지 검찰은 사건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게 한명숙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명숙 자체를 뇌물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게 만들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론 반전을 위한 카드로 써먹었단 말이야. 근데 채널A 사건은요. 조국 장관 때까지만 해도 검찰발 뉴스로 기레기들이 막 퍼뜨리는 방식. 그러니까 검찰이 빨대 꽂아서 검찰이 여론을 주도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번 사건은 뭐냐. 검찰이 기자를 정보원 조작하는 도구로 쓰는 이 사건으로 변질됐다. 이건 일종의 수사의 신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던 관계에서 한 몸이 된 초유의 사건인 거죠. 이번에 이동재 기자가 채널A에서 해고됐잖아요. 최종적으로 해고가 됐는데 그 보도에 관련했던 그 책임자들도 다 문책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A 내부 조사 결과 이건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재가 혼자 했다는 게 아닌 게 드러난 만큼 그 위에 데스크들도 다 관계돼 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채널A에서 회사 깊숙하게 관여돼 있다는 건 이 언론사하고 검찰하고의 관계가 사실 손을 잡는 걸 떠나서 몸을 섞었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말을. 그러니까 이현주 변호사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맞아요. 게 과거에는 떨어져서 전화통화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검찰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이 검찰을 보호하려고 비호하려고 하게 되면 공수처가 나오는 걸 막아야 돼요. 공수처가 나오는 걸 막으려면 4.15 총선을 방해해야 되고요. 4.15 총선을 방해하려고 하게 되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을 공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격이 들어갔던 거고 사실 이게 한동훈하고 이동재만 같이 짬짬이를 한 것이냐 정말 윤석열도 같이 껴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진우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검사요, 기자요? 아니 기자 말고 그러니까 검사. 네, 네, 주진우 변호사 주 기자 말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이동재 채널A 이동재라는 기자는 해봐야 3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주진우 변호사를 썼는데 이 주진우 변호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윤석열한테 수사자문단 그죠?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 신청을 한 거고 소집 요청이 정말 5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가능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2019년 8월에 검찰을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이게 고위 간부인데 최근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모두 다 고작 채널A라는 곳에 고작 이동재라는 어린 기자 하나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혼자 가능한 일이었겠냐 안 이거지. 되죠. 당연히 뒤에 한동훈 있어야 되고 뒤에 뭐 윤석열이 있어야 되지 않겠을까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 주진우 변호사 정도 전관 예우를 쓰려면 이동재처럼 35살 먹은 기자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네. 여기 주진우 변호사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젊은 기자가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해줄 리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윤석열이 한동훈의 그 공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건 진짜 인간 개쓰레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화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동훈은 지금 부속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났다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정황이 이동재로 하여금 딱 구속할 때면 구속해봐. 니들이 다쳐. 이런 사건이 얽히면 보통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최측근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니들이 다치기 때문에 나를 구속시키면 안 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라고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을 직접 그러니까 그 법무부에서 감찰하겠다고 하는 그 사건이 수사를 하는 것보다 센 거예요. 검찰이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하게 되면 현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을 그러니까 빼기는 했는데 그만큼 엄중한 사안인 거고 법무부 쪽에 보는 상황은 이게 윤석열 자체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식물총장이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최고의 오른팔을 사실상 좌천이지 그분 같다고 해도 그리고 직접 조사할 거야 하는 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 나가면 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못 나가면 그걸 지키기 위해 죄가 있는 거고요. 나가면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간데 털어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라고 나갈 수 있으면 죄가 없는 거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윤석열은 그걸 어떻게든지 검찰총장의 힘으로 막으려고 지금 자리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질됩니까? 사실로 드러나면 조국 장관 수사했기 때문에 나한테 정치 보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다 보면 결국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나 보네요. 열심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예언. 이 방송은 성지가 됩니다. 그럼요. 이거 진짜 그러네. 진짜 이게 저도 아까 푸나님 얘기해서 이게 차관이 된 건데 사실 이동재를 뚫어야지만 한동훈까지 가요. 근데 여기 막 전무수상 갖다 붙이고 막 인권부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MBC하고 형평성 맞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물타기 들어갔는데 그 정도 물타기가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민원연이 이것을 고발을 1차, 2차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 고발에서 이 기자를 치고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2차 고발에서 한동훈을 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하나 나왔거든, 검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녹취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한동훈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근데 지금 앞에 전무수사단 뭐 소집 요청 들어오고 이러면서 멈춰버리니까 한동훈을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재를 뚫어야지 그 다음에 한동훈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건을 공식화시키긴 했는데 압수수색도 했는데 더 이상 얘에 대해서는 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 채널A 사건은 이 사건 사이즈가요. 검찰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어떤 일정 정도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입장일 테니까 이것들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아마 그 조롱성 비웃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니들 드러나면 이미 끝난 사건이야. 근데 감히 뭣도 모르는 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의미가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조홍천 같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출신으로서 이런 사건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 검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다. 추미애 장관이 오죽했으면 거기서 수사 지휘를 하겠냐라는 뉘앙스로 자기 메시지를 냈다면 진짜 이 사람 훌륭하네 할 텐데 말이에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삼성 수사는 저렇게 찌질하게 이재용 기소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삼바 수사팀을 조국 장관 수사팀으로 끌어와서까지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수사하려고 삼바 수사 망쳐서 결국에는 이재용이 기소도 안 되는 사건이 이르면 무능력한 거죠. 조국 장관 수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의 뜻이잖아요. 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 최강욱 이제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도 북콘 수사할 때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정확해요. 윤석열이 청와대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사모펀드 건을 보니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안 되겠더라 하고 로비 비슷하게 해서 대통령 만나려고 했는데 대통령을 결국 못 만났어요.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란 듯이 청문회 하는 날 봐. 조국 장관들은 문제가 있어라고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정경심 교수 조사 한 번도 안 했지. 상장이 가짜네 하고 기소를 했던 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빡이 쳐가지고 막 80군데 압색하면서 반년 동안을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근데 지금 재판하는 거 보면 설사 유죄가 일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윤석열의 수사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그 수사인데 그런 과정에 내가 요즘 매번 이야기 드리고 있죠. 대한민국 역사에 어마어마한 무슨 비리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을 위한 수사밖에 못한 이 찌질한 것들이 이제는 삼성의 이재용 하나 기소 못하는, 구속도 아니에요. 기소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삼바팀을 빼와서 조국 장관 수사를 했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삼바는 삼성 봐주기의 약자라고 하죠. 삼성 봐주기. 쌈봐. 이러면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역대 가장 이상한 총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년은 한동훈. 근데 그 윤석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지금 그나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방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검찰이 제일 먼저 누구를 묻어 뜯을까요? 그렇지.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로 1번 타겟은 윤석열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했어. 네. 뭐냐면 대한민국 역사에 검찰이 다 그런 식이었다니까요. 검찰의 개혁의 화두가 나오고 한참 몰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 우리가 그 강금실 장관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검찰은 자기 개혁당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끝내냐면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뭔 얘기인지.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그만두면서 저항을 해. 그리고 반대로 현 정권 실세의 비리, 그게 안희정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검찰이 개혁당하지 못하게 여론전을 만들어 놓고 검찰총장은 그만두고 그 검찰총장이 재물이 돼가지고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치기로 안희정 같은 정권의 핵심부의 사건을 들고 와서 여론이 전혀 검찰을 개혁 못 시키게끔 딱 막아놓은 상태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털었을 때 크게 안 나왔을 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동훈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면 당연히 검찰들 수뇌부에서 총장님 그만두시죠 해야 되는데 그 조국 장관 수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공수처가 생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은 사실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 개혁의 가장 공로자죠. 좋게 말하면 축하합니다. 모자란 검찰총장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끌어내리는 게 맞지. 그래서 임명을 해주신 거였구나. 문 대통령은 진짜 신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네. 엑스맨. 이런 계획까지. 아이고 치. 아무 답답합니다. 어쨌건 윤석열은 이제 정말 식물총장이 됐다. 그걸 사면 초과라고 하다가 사면 초과 아무것도 못하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윤석열 총장이 뭔가 개혁적 수사를 하려고 해. 180석의 여당이 일제히 나서 도와주는 거야.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정 시점에 자기가 방향성을 잃어버렸죠. 좌표를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여론도 받지 못하고 여당의 지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인사권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 쫄려가지고 저렇게 가고 밥만 먹으러 다니는 식충이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장모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윤서방이 쫄았다는 가장 큰 표시로는 조국 장관 때랑 정의연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조국 장관 때처럼 지금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매일매일 윤미향 까는 기사 흘려가지고 기자들이 받아쓰기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법무부에서 인사이동도 시켰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지금 양이 확 줄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TF를 만들었지만 사실 곽상도가 그 이후로 하고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흘리는 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왜요? 그러니까 윤미향 사건은 검찰의 존폐나 윤석열의 존폐가 걸려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라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조국 장관 때 같으면 막 다른 수사 요원들 검사들 데리고 오고 압색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사건은 만약 이걸 흔들어 봐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지키기에 급급한 상태라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미래통합당의 오더를 받은 무슨 엑스맨이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총선 전이면 가능해. 거기에 이동재와 채널 A 건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은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윤미향 건을 털기 위해서 검찰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요. 이게 유죄로 드러나도 윤석열한테 오는 이득이 없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했잖아요. 조국 장관 수사는 내 말이 맞았지를 증명하는 수사였다고. 문 대통령 보시오.
내가 조국 장관 임명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사모펀드 건이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근데 사모펀드에서 지금 나오는 건 익성밖에 없고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완전히 아웃사이드에 있는 핵심이 아닌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 5기로 그러면서 조국 장관을 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증명이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그건 자기 장관,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을 건 수사했단 말이에요. 아, 난또 조금 쫀 줄 알았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이득과는 상관없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거예요. 윤미향 의원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윤석열하고 아무 상관없다. 윤석열 참 희한한 캐릭터죠, 이게. 이런 자가 오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자기 측근이 연루됐다면 가장 먼저 잘라내죠. 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기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리도 없지만. 역대 3년 지났죠? 예. 정권 핵심배 비리가 나온 게 있어요? 없어. 그걸 엮어보려고 했지. 조국 장관이 무슨 사모펀드 건, 민정수석 어쩌고저쩌고.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정권 없어요. 예, 처음이죠. 만약에 검찰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지지율 별로 안 높아. 그리고 총선도 졌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하나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캐비넷에 없네. 없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여기까지 해. 윤석열 물러나.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 자, 여기까지.